안녕하세요. 다시 공포 이야기로 돌아온 소타민입니다. 저번에 무서운 이야기 1탄에 이어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도 역시 100% 실화이고요. 이번엔 제 주변 지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진빔 하이볼 레몬이랑 함께 할게요. 아침부터 하이볼 사가니까 신분증 검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7대 공포 스팟으로 꼽혔던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아시나요? 정확한 이름은 남양신경정신병원인데 그냥 편의상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할게요. 예전에 곤지암이라는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죠. 제가 사실 곤지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요. 제가 다닌 곤지암 고등학교가 이 정신병원이랑 거리가 꽤 가까워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을 갔던 시기가 201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이 병원이 사람들 입소문 타서 영화로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을 때 간 거였죠.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그 병원에서 한밤중에 숨바꼭질하다가 무서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곤지암 정신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더 몰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병원이 숲속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 방향에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긴 낮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여기가 별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진짜 감당 못하는 미친 환자들만 따로 모아서 격리시키는 곳이 이 건물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이 본관 계단을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마주보는 광경이 이 사진이에요. 여기가 1층 로비거든요. 건물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 괴종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접수하고 수납하는 원무과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 이 괴종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이 괴종시계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방은 원장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원장님만 볼 수 있는 그 환자 기록 차트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주사기랑 수액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아, 그리고 더 소름 끼쳤던 건 여러분들 혹시 7, 80년대 때 간호사 모자 기억하세요? 곤지암 정신병원이 80년대부터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처럼 옛날에 간호사들이 쓰던 모자가 막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정확히 모자 가운데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자가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아무튼 1층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1층 로비도 너무 무서워서 2층을 못 갔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말로는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방들이 쫘르륵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방들은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또 어떤 방들은 문이 아예 잠겨 있거나 아니면 살짝만 열려져 있는 방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 병원이 총 4층 건물인데요. 걔네들이 뭐 3층이랑 4층까지 갔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걔네도 무서워서 거기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병원에서 그 친구들 5명이 숨바꼭질을 시작해요. 각자 따로 혼자서 숨는 조건으로요. 미친 것 같아. 무섭지도 않나 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 1층 로비에서 술래를 하기로 했대요. 술래가 이 괴종시계 옆에서 눈 감고 1분을 세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대요. 그중 한 명은 2층에 있는 202호에 숨었고요. 또 한 명은 202호 바로 옆방에 숨었는데 거기가 아마 204호일 거예요. 서로가 방을 들어가면서 얼굴까지 확인을 한 거죠. 너 거기 숨을 거야? 오케이, 나 바로 옆에 숨을게. 이런 식으로요. 또 누구는 지하실에 숨고 또 누구는 뭐 화장실에 숨고 이렇게 각자 흩어진 거죠. 근데요, 여러분, 사실 곤지암 정신병원에 귀신이 나오는 특정 방이 있거든요. 그게 202호예요. 근데 아까 202호에 숨은 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를 희주라고 명칭하고 희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희주가 어디에 숨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2층으로 후다다닥 뛰어가지고 그냥 문이 열려있는
있는 아무 방이나 생각 없이 들어갔대요. 근데 하필 그 방이 202호였던 거죠. 심지어 이 친구도 202호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겁도 없나 봐. 무슨 거기 숨었어 또. 202호에 들어가면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 몸을 웅크려서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아니 근데 여러분 4층까지 있는 큰 건물에서 숨바꼭질하면 아무래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기다려도 찾으러 오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아니 그냥 2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조차도 안 났대요. 근데 얘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었나 봐요. 아니 근데 잠을 잘 수가 있나? 근데 아까 제가 202호 바로 옆방에 204호에도 다른 친구가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204호 친구가 갑자기 희주한테 와가지고 야야야야 빨리 일어나, 야 학주 왔대, 큰일 났어, 우리 빨리 나가야 돼 하면서 희주를 깨우더니 자기 먼저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희주도 얼른 일어나가지고 일단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폰을 봤는데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1시간 반 동안 쭉 잔 거죠. 근데 아까 걔가 학주 선생님 와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선생님도 없고 친구들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 건물에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나 무서워서 이제 건물 밖으로 아예 뛰쳐나갔대요. 아까 올라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다시 쭉 내려가다 보면 쇠창살로 된 큰 정문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 병원 정문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몰려 있었대요. 이제 그 친구들은 희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희주가 이렇게 막 뛰어오면서 야, 왜 나만 두고 가?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어디 갔었어? 야, 선생님 왔다며. 선생님 어딨어? 이랬더니 선생님? 쌤이 여길 왜 와? 하면서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깨운 친구 있잖아요. 희주를 깨운 친구한테 야, 네가 아까 학주 왔다고 빨리 나오라며. 네가 나 깨웠잖아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런 적이 없대요. 선생님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오냐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간 적도 없대요. 그래서 204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희주가 너 내 옆방에 숨어 있었잖아. 우리 들어가면서 우리 얼굴 확인했잖아. 너도 나 봤잖아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204호에 숨은 적이 없고 도저히 2층까지 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원장실 문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1층에 원장실 있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 방 문 뒤에 계속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너무 무서워서 곤지암 시내까지 엄청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중간에 왜 멈춘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긴 한 건지 숨바꼭질을 했다면 희주를 바로 안 찾으러 가고 그냥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그 이유는 친구가 제대로 말을 안 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부분을 기억 못하는 건가?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솔직히 뻥치지 마 했거든요. 뭔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 믿기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야 진짜 아니야. 야 아니야 진짜 나 귀신한테 홀렸었어. 아 진짜 레알. 아니 그럼 내 옆방에 숨은 애 누구겠어. 걔는 거기 안 숨었다는데 진짜 귀신이라니까? 이 말을 하는데 걔 표정이 찐이었어요. 아니 그럼 정말 제 친구 말대로 204호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이며 제 친구를 깨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저도 곤지암 정신병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낮에 가도 진짜 깜깜해요. 그리고 엄청 서늘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1층까지만 돌아보고 바로 나온 이유가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귀신을 느끼는 친구예요. 걔가 입구에서부터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빨리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층만 후딱 둘러보고 바로 나온 거거든요. 그때 제가 1층 사진도 찍었었는데 진짜 대박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연기가 찍혔어요. 담배 연기 아니에요? 저 막 담배 피던 학생 아니었어요? 아니 왜 자꾸 뿌옇게 나오지? 내 카메라 렌즈가 더럽나? 하고 렌즈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도 똑같이 연기처럼 뿌옇게 찍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100% 귀신이다. 갑자기 소름이 너무 돋아서 겁나 빨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사진도 바로 삭제했어요. 귀신 찍힌 사진 같은 거 계속 보관하면 막 부정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곤지암 정신병원 주변에 가정집이 있어요. 어떤 주인분이 키우시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 병원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진돗개가 너무 순하고 막 꼬리 흔들면서 저를 엄청 반겨줬었거든요. 근데 병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는 그 진돗개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귀신이 저 따라왔나 봐요. 곤지암 정신병원이 2018년도에 이제 철거가 돼서 지금
지금은 쿠팡 물류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옛날부터 원장이 미쳐가지고 환자들 다 죽이고 이제 자기도 자살을 했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 소유주인 원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의 자식들한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자식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끝까지 안 닿았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 병원이 계속 방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귀신이 나온다는 건 뻥이냐고요? 아니요.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귀신은 사람 발길이 뚝 끊긴 음기가 가득한 곳에 엄청 득실거려요. 근데 가뜩이나 이 병원은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됐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음기가 가득하겠어요. 귀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 우리 아지트다 하면서 들어갔겠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 이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저희 이모가 성남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그 식당 터가 되게 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건물 끝에 있고 구석탱이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통째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석탱이 자리만 기운이 이상했대요. 거기서 멀쩡히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식당을 차리면 장사가 안 돼서 뭐 가게가 망한다거나, 장사도 안 되는데 몸까지 다쳐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없던 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는다거나, 이렇게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아무도 버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을 거쳐서 그 자리에 저희 이모가 식당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 이모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손님도 항상 많았고 장사도 늘 잘 됐대요. 아니 근데 이상한 건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모 식당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식당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여기는 손님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막 펼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부엌인데요. 이 위치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조리대 있고, 그리고 이쯤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바로 옆에 조그만 쪽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모가 그 방에서 이제 손님이 오기 전에 잠깐 낮잠을 잔다거나 잠깐 쉬는 용도로 쓰는 방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쪽방에서 뭔가가 자꾸 이모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도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도 또 방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막 소름이 끼치고 그냥 그 자리가 계속 불편했대요. 언제는 이모가 식칼로 음식을 이렇게 썰고 있는데 또 옆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무섭기도 한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모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모가 이제 참고 참다가 재수 더럽게 없네, 아, 기분 더럽네, 이렇게 욕하면서 식칼로 확 내려쳤대요. 그동안 이모가 무서울 때마다 혼잣말로 욕을 하셨는데 욕하고 나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덜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생각하기엔 그 귀신이 이 부엌이랑 쪽방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았대요. 이제 이모도 여기에 확실히 귀신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결국 점집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무당이 쪽방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당한테 방이 있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너 식당에 방 하나 딸려있지? 거기에 여자 귀신이 있어. 걔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못 버티고 다 나갔네, 이러시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귀신이 이모를 못 건드린대요. 이모가 기가 너무 세대요. 그래서 이모는 장사도 잘 되고 뭐 다치지도 않고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 때문에 약간의 마음고생은 하셨지만. 그래서 이모는 결국 별탈 없이 장사를 오래 하시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모가 우연히 그 건물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모 다음으로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똑같이 식당을 차리셨대요. 근데 그 남자 사장님이 이제 귀신이 있다는 그 쪽방에서 주무시다가 식당에 갑자기 불이 나서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귀신이 못 건드린 유일한 사람이 저희 이모뿐인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론 그 남자 사장님이 쪽방에 귀신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귀신은 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모 식당을 딱 한 번 갔었는데 부엌만 가도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춥다 못해 두피까지 막 소름 돋는 느낌? 전기 오르는 느낌? 어우 추워,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들 뭐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귀신이 내 옆에 있거나 나를 관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막 파묘에서 고은 언니가 부르르 떨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떨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이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난다. 제가 옛날에 기독교 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천주교인데 막 엄청나게 독실한 천주교 집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나온 기독교 중학교가 저희 동네에서 진짜 명문 학교라서 제가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다니게 됐어요. 그 학교가 거의 130년 정도 됐거든요. 부모님 세대 때부터 있었던 진짜 오래된 학교라서 귀신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특히 그 학교 화장실에서 아까 어우 추워, 이 느낌을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귀신도 눈치는 있는지 똥 쌀 때는 안 건드리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귀신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천도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어쩐지 그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아무도 학교에 남아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서로 손잡고 묵념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징소리도 3번이나 났고요. 징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묵념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엔 뭔가 영혼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저희의 무서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1탄이 무서웠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이 더 무서웠나요?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